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아이 없이 남편하고 둘이 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엄마는 부동산 재테크하셔서 여유롭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간관계로 힘든 것도 있었고 삶의 희로애락을 다 느끼면서 성인이 되었지만 금전적으로 크게 힘든 건 없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자식이라고 돈 물 쓰듯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 대학 졸업 후에는 제 힘으로 살아야 했죠. 두 분은 딱 기본적인 것만 도와주셨고 취직 준비할 때는 알바하면서 생활비며 공부할 돈을 마련했어요. 그 덕분에 부모님께 불필요하게 의존하는 건 사라졌죠. 그러다 저도 결혼할 사람이 생겼고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근데 나 대학 졸업하자마자 하나도 안 챙겨주더니 결혼한다니까 갑자기 다 해준다고요? 그럼 결혼할 땐 뭐라도 해줘야지. 부모가 돼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남 부럽지 않게 해줘야 시댁에서 한 소리 들을 일도 없지. 에이, 시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던데? 시댁에서도 우리 집 잘 사는 거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해주시니까 괜찮아요. 그쪽에서도 결혼하는데 많이 보태준다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요. 적당히 반반씩 하면 되지. 그래도 괜히 미운털 박힐까봐 그렇지. 사위가 외동아들이라며. 조선에 없이 귀할 거 아니야. 결혼할 때도 얼마나 챙겨주겠어? 필요한 거 다 해줄걸? 그러니까 너도 괜히 책 잡힐 일 없게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지. 난 내 딸이 시댁 가서 무시당하고 눈치 보는 꼴 못 본다. 나야 챙겨주면 고맙죠. 안 그래도 시부모님 다 짱짱한 분들이라 좀 걱정되긴 했는데 그래도 적당히 필요한 것만 챙겨주시면 돼요. 돈 모아둔 것도 있고 언제까지 도움만 받을 순 없잖아요. 예상과 달리 부모님은 결혼할 때는 그래도 팍팍 도와주셨어요. 시댁도 시아버지는 정신과 의사로 일해서 여유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사립대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해서 두 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연금만 해도 충분했고 모아둔 돈도 꽤 있어서 결혼할 때 많이 챙겨주셨어요. 친정에서도 제가 괜히 밉보일까봐 열심히 챙겨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집안 수준도 비슷하겠다. 저랑 남편 학력도 비슷하겠다. 뭐 크게 걸리는 것도 없었고 서로 마음에 들어서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서로 집안 형편은 결혼 전에 다 알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친정이 더 우위에 있어서 그런지 시댁에서 결혼 전부터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를 진짜 아껴주셨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였죠.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걸로 해놨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밥 안 해먹더라. 너희도 맨날 시켜 먹거나 사서 먹지? 그래도 가끔은 집밥도 먹고 해야 건강한 법이야. 어머님, 뭐하러 귀찮게 밥을 하셨어요. 제가 해드리려고 장보았는데 매번 제가 얻어먹어서 어떡해요? 제가 요리는 잘 못해도 그래도 어머님 챙겨드리려고 고기랑 사왔는데 벌써 다 해두시면 이건 어째요? 아유, 어쩌긴 뭘 어째. 저녁에 이걸로 또 밥하면 되지. 저녁에 뭐 시켜 먹을 거면 아침에 먹고 가면 되고. 쟤는 아침 안 먹어도 며느리는 아침 챙겨 먹는 스타일이잖아. 내가 다 알아. 친정 시댁 전부 신혼집이랑 가까워서 자주 들렀거든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보다 더 잘 챙겨주실 정도라 부담되면서도 기분 좋고 괜히 으쓱하게 되더라고요.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굳이 나서서 일할 필요는 없었지만 맨날 시어머니가 나서서 밥 차려주고 시아버지가 과일 깎아주고 남편한테 설거지 시키니까 제가 민망할 때도 많았어요. 저 혼자 좌불안석이었고 시댁 식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예, 넌 시댁에서 암만 잘해준데도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니? 네가 가서 밥 차려드리진 못할 망정. 시집살이 당할까봐 걱정은 했다만 네가 지금 시부모님 시집살이 시키는 거잖아. 그럴 거면 자주 가질 말든가. 아니, 내가 뭐 일부러 그러나? 그리고 김서방이 자꾸 시댁에 가자는데 어떡해요. 장 봐서 가도 안 되고 뭐 시키려고 하면 벌써 시아버지가 계산 다 해버리시고. 안 갈 수도 없고 나도 중간에서 난처해요.
아무튼 너 가서 처신 잘해야 돼. 괜히 시부모님한테 밉보일 짓 하지 말고. 아이, 내가 어린애예요. 그리고 우리도 시댁에 잘해주는데 뭘. 아빠가 저번에 김서방 승진했을 때 차 한 대 뽑아줬잖아요. 생일날만 되면 용돈 턱턱 주시고 시댁에도 비싼 공진단이며 고급 한우며 별걸 다 보내주니 그럼 됐지 뭘. 사위라서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아들 같잖아. 아들보다 더 나을 때가 많으니 이뻐서 해주는 거지. 그리고 사돈 어른들이 너한테 잘해주는데 우리가 못하면 책 잡힌다. 그러니 명절이나 계절 바뀔 때마다 뭐라도 챙겨드려야지. 시부모님은 시간이 갈수록 처음보다는 편하게 대했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잘 챙겨줬고 친정에서도 사위를 떠받들듯 챙겨주셨죠. 그렇게 양가 어른들하고 잘 지냈고 결혼 생활이며 직장 생활 다 크게 나쁠 건 없었는데 갑자기 친정아버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본래 술 좋아하시고 고기 즐겨 드시는데 간도 안 좋은 데다가 대장까지 나빠졌더라고요. 간은 경화 전 단계였고 대장은 암이 꽤 진행돼서 이러다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 친정엄마랑 저랑 정신없이 병원에 드나들었고 남편이랑 시부모님도 자주 찾아왔죠. 사부인,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저 양반이 갑자기 아파서 힘들었는데 옆에서 도와주시니 힘이 나네요. 그전부터 우리 애 챙겨주시는 것만 봐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럴 때도 옆에 있어주시니까 의지가 많이 돼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한 식구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데요. 이럴 때 서로 도와야지 안 그러면 언제 돕겠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우리 집 양반도 걱정 많이 하시고 필요한 거 챙겨드리려고 하거든요. 병원에 오래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친정엄마랑 저는 시댁에서 신경 써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갈수록 아버지 상태가 악화돼서 많이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죽이며 암 환자 영양식이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챙겨줬거든요. 자주 와서 봐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매번 빈속으로 안 오시니 힘이 많이 됐죠. 남편도 올 때마다 간병인처럼 옆에 딱 붙어서 챙겨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친정아버지는 병원에 들어가신 지 2년 좀 넘어 결국 돌아가셨고 저랑 엄마랑 뒷정리하느라 또 힘들었어요. 3일장 치르고 나서 유산 상속 절차 진행하고 운영하던 회사도 엄마가 이어받으면서 직원들 챙겨주고 뒷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이 지내게 됐죠. 그 뒤로 저랑 엄마 모두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 커서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저기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지. 옆에서 보는 내가 힘들 정도인데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어. 너무 많이 힘들어 보여서 그런데 혹시 우울증인 거 아닌가 모르겠네.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정도도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장모님은? 장모님은 괜찮으셔? 혼자 계셔서 더 걱정되는데. 집에 유품은 다 정리했지? 그럼 남은 물건은 싹 다 정리했어. 엄마 혼자 계시는데 곳곳에 흔적이 남으면 더 힘드실 거 아니야. 되게 소중한 건 몇 개 갖고 계시기로 했고 웬만한 건 다 버렸어. 그래. 장모님한테도 자주 가봐야겠다. 혼자 계시니까 괜히 불안하네. 남편은 저한테 우울증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였고 장모님도 우울증에 정서적으로 많이 힘드신 거 아니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저도 내심 엄마가 걱정됐지만 괜찮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근데 쭉 지켜보니 저는 일도 있고 어느 정도 진정할 수 있었지만 엄마는 집에 혼자 계셔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엄마랑 절친한 친구분이 자주 보는데 요즘 상태가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엄마 어떤가 궁금해서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저만 보면 더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주말에만 김서방하고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 잘했다.
너무 자주 가도 네 아버지 생각나서 힘들 거야. 근데 얘가 요즘 영 안 좋네. 갈수록 힘도 없고 표정도 어두운 게. 억지로 밝은 척 하는데 신경 좀 써봐. 여차하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기도 하네. 요즘엔 정신과 진료받고 약 먹는 거 흠도 아니잖아. 우울증도 빨리 치료해야지 오래 가면 안 된다더라. 엄마 친구분이 진심으로 걱정하시길래 엄마한테 자주 찾아가고 괜찮냐고 했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많이 힘들어 보였고 내심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됐어요. 그만큼 아버지 돌아가신 게 충격이 컸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안 좋으니 저도 일도 손에 안 잡혔고 회사 동료들도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할 정도라 빨리 털고 일어나려 노력했어요. 엄마한테 상담센터나 병원이나 어디든 가보자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시아버지 정신과에 한번 다녀보기로 했다며 먼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나을 것 같더라. 희정이 모두 자꾸 나보고 치료 좀 받아보라고 하고 나도 밤마다 우울하고 이러다가는 더 힘들 것 같아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많이 안 좋아요? 병원 가봐야 할 정도예요? 힘들면 얘기를 하지. 너도 충분히 도움 많이 됐어. 섭섭해하지 말어. 갑자기 안 싸던 말씀 들어보니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더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병원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안 싸더니 나보고 많이 힘들어 보인다면서 여러 번 진료 받아보고 관리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거절하진 못하겠더라. 나도 요즘 많이 힘드니까. 바깥 사돈은 워낙 인자하고 잘 챙겨주시는 거 아니까 환자한테도 잘해줄 것 같고 그래서 가보기로 했지. 저는 엄마가 나서서 진료 받아볼 생각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전에는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며 혼자 기분 전환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지내셨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되게 간곡하게 말을 했던 건지 엄마도 본인 혼자 이겨내기 힘들었던 건지 선뜻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보기로 하셨어요. 사부인, 박가사돈도 돌아가셨는데 상심이 크죠. 우울증 오기 쉽다던데. 우리 나이에는 감정 기복도 크고 눈물도 많아지잖아요. 사부인이 너무 걱정돼서 그런데 정신과 진료도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제 친구도 남편 잃고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더니 일상생활도 어렵던데. 사부인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엄마 말로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진짜 걱정하는 투로 말을 하고 본인이 울먹거릴 정도로 챙겨주더라고 해요. 엄마도 내심 걱정이 됐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서 한번 다녀보기로 한 거예요. 예, 나 바깥사돈 뵙고 왔다. 병원 가보니 깔끔하고 좋더라. 전에는 밖에서만 보고 말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깨끗한 게 좋더라고. 사돈께서도 상담도 잘 해주시고 친절하더라. 고민도 잘 들어주고 잘 챙겨주던데 의사는 의사더라고. 너도 힘들면 한번 진료 받아봐. 진짜 다녀왔어? 뭐라고 하셔? 우울증이야? 아니면 다른 문제도 있대? 일단은 보기에 우울증 같은데 검사 좀 더 해보자고 하시더라.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도 많다면서 검사를 쭉 해보자고 하시던데 어쨌든 병원 가서 마음 편해지면 됐어. 꾸준히 다녀봐요. 아버님이 잘 챙겨주시겠죠. 난 엄마만 편하면 돼요. 힘들면 꼭 얘기하고, 알았죠? 그래, 내가 네 마음 하나 모르겠어? 내 속에서 네가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약도 가벼운 수준으로 처방받아서 먹고 있거든? 많이 안 먹는데도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 검사 결과 보고 약을 늘리던가 치료 횟수를 늘리던가 할 것 같은데. 약은 괜찮아요? 부작용은 없고? 정신과 약이 독하다고 하던데 엄마 그거 드셔도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괜찮아. 사돈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걱정할 거 없어. 너보다 더 잘 챙겨주던데? 아무 걱정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나 사오고. 알았지? 그래도 엄마가 병원 가면서 괜찮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저도 계속 눈물 나고 하면 꼭 시아버지 병원이 아니어도 정신과 진료 한번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인들은 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고 요즘에는 정신과 가는 것 자체가 흠이 되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진료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아무튼 전 그 뒤로 엄마는 알아서 잘 회복하겠거니 했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 일에 몰두했죠. 근데 남편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기 장모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 아버지 말로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다던데. 갈수록 일상적인 판단도 어려워질 수 있고 재산관리며 회사 운영도 어려울 수 있다고 걱정하셔. 치료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만약 상태가 계속 나빠지면 당신이 후견인이 돼야 하지 않겠어? 뭐? 엄마가 그렇게 안 좋다고? 난 전혀 못 느꼈는데. 아버님이 많이 안 좋다고 하셔? 뭐 어떻게 안 좋대? 심각한 거야? 후견인 그런 말 나올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나도 잘은 모르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걱정을 해도 본인 의지가 부족하신지 영 안 좋아 보인다고 하시던데.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걱정 많이 하시더라. 나랑 당신이 잘 챙겨드려야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어. 내가 보기엔 전혀 문제 없으시고 잘 극복하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의사니까 또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 이걸 어째. 엄마가 괜찮아야 하는데. 마음이 한번 아프면 회복이 잘 안 되나 봐. 나라도 옆에 같이 있어드릴걸. 일단 두고 보자. 아버지도 계속 소식 전해준다고 하시니까 상태 보고 정 안 되면 당신이 장모님 재산관리 다 해야 할 것 같아. 정신적으로 힘든데 누가 옆에 사기치면 어떡해. 당신이 꽉 쥐고 있어야 장모님 노후까지 편안하게 계시지. 저는 분명히 엄마가 괜찮아진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신진 몰랐지만 자꾸 안 좋아진다고 해서 불안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의사니까 제가 모르는 문제를 알고 계실 거고 진짜 문제가 심각한가 싶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엄마, 요즘 치료받는 거 괜찮아요? 별 문제는 없고? 약이 안 맞거나 어디 불편하거나 한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괜찮아.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기분도 훨씬 낫고 덜 힘들어. 걱정 안 해도 돼. 혹시 뭐 이상 있으면 꼭 얘기해요. 알았죠? 나도 아직 힘든데 엄마는 오죽하겠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 불러요. 엄마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 말을 듣고 나니 엄마가 뭔가 전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했어요. 엄마도 많이 힘들구나 했고 일하는 건 괜찮냐, 문제 없냐고 하니까 그냥 괜찮다고 하는데 늘 걱정이었죠. 전에 친정 갔을 때도 집도 어지럽혀져 있고 엄마가 침대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걸 봤던 적이 있으니 괜히 불안해지기도 했고요. 아버지 회사도 엄마가 상속받았지. 기존에 일하던 분들 위주로 돌아갔고 부동산도 원래부터 재테크 회사 팀장한테 맡기니까 어디 정기적으로 출근도 잘 안 해서 물어볼 데도 없었어요. 엄마랑 친한 친구분도 일단은 지켜보자고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하셔서 두고 봤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장모님 더 두면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후견인 신청해야 될 것 같아. 계속 두면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 장인어른 재산 한두 푼이야? 이대로 두면 큰일 날지도 몰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번에도 후견인 어쩌고 하더니 우리 엄마 봤을 때 멀쩡하시던데? 그 정도 우울증이야 누구든 다 있는 수준이잖아. 누구나 힘든 일 생기면 한동안은 슬퍼하고 늪에 빠져 사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조용히 진단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엄마 정신병력이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뭐 이거저거 병력이 많은데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었고 아무튼 진단서만 보면 심각했죠. 이 정도면 혼자 뭘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야.
우리 아버지도 몇 번이고 검사해보고 상담하면서 상태를 보셨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고 하셔. 당신이 후견인 되고 나랑 우리 엄마가 후견 감독인 되면 장모님 재산 걱정 없지 않겠어? 이러다가 누가 장모님 옆에서 살살 끼어서 다 가져가려고 하면 어떡해. 당신도 친정 재산 있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힘들지 않겠어? 솔직히 남편 말도 일리는 있었어요. 진단서를 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안 그래도 엄마가 걱정되는 데다가 시댁에서 우리 두 모녀한테 잘해주니까 진심으로 걱정되는 걸 아니까 여러모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편 말대로 엄마가 본인 혼자 재산 관리도 못할 정도가 됐나, 내가 후견인 돼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이 아주 시커먼 속내를 갖고 있었고 며칠 뒤에 친정엄마가 시아버지를 고발하면서 시댁 식구들은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졌죠. 사실 시댁 식구들을 의심하긴 어려웠어요. 남편이 친정엄마를 직접 모시고 시아버지 병원에 다녔고 옆에서 살뜰히 챙겨줬거든요. 시어머니도 반찬이며 음식 해주고 간식도 챙겨주실 정도였죠. 결혼할 때부터 한결같이 잘해주니 의심할 여지가 있었겠어요? 게다가 시아버지 병원 처음 다닐 때는 친정엄마 상태도 엄청 좋아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언제부턴가 엄마가 걱정스러운 말을 하긴 했어요. 요즘 내가 좀 이상하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새 자꾸 이상한 것 같아. 엄마 왜 그래요? 많이 좋아졌다면서. 어디 아파요? 아니면 우울증이 더 심해진 거예요? 많이 힘들어요? 아니, 크게 이상한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요즘 자꾸 선망 증세도 보이는 것 같고 멍하게 몇 시간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집에 있는데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할 때도 있고 내가 아닌 것 같아.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해요.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에서 약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런 쪽으로는 약을 처방 안 해주세요?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 말곤 또 문제되는 거 없어요? 뭐든 초반에 치료해야 빨리 낫죠. 사돈께는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또 처방을 다르게 해주시는데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이러다 내가 집에서 밥 해먹는 것도 안 될까 걱정이다. 나도 너희 아빠처럼 언제 갈지 모르는 일이고 이러다 재산 처리 하나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닌가 싶고. 내가 왜 이러지? 아직 나이도 젊은데.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내가 뒤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나도 여기저기 알아볼 테니까 다른 병원에도 한번 가보던가 해요. 원래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야 한다잖아요. 아무 걱정 마요. 알았죠? 엄마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걱정이 됐는데 또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 뒤로 많이 나아졌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안 좋다, 후견인이 돼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동료 중에 부모님이 치매인 사람이 있어서 슬쩍 물어봤어요. 저기 부모님이 치매라고 했죠? 제가 뭐 좀 상의할 게 있어서 그런데. 편하게 얘기해. 요양원 계셔서 내가 크게 힘든 건 없으니까 눈치 볼 일 없어. 어머님이 많이 안 좋으셔? 안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우울증도 심해진 것 같고 전에는 선망 증세까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좀 나아지셔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언제 또 진단서 보니까 정신질환이 진짜 심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안 좋다고 하시는 건지, 저 모르게 많이 안 좋아지신 건지 이래저래 걱정이에요. 병원은 다니고 계셔? 약은 지어 드시고? 네, 병원은 전부터 다니고 계세요. 약도 지어 드시는 중이고 상담도 꾸준히 받는 것 같은데 자꾸 안 좋다고 하시니까 걱정이에요. 남편도 많이 걱정하고 전에 엄마가 재산 관리 잘못하면 어떡하나,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말도 하셨는데 요즘 들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더 고민이 많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병원 치료를 좀 더 세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시댁 식구들도 어머님 상태 잘 아나 봐?
시아버지가 정신과 의사거든요. 아버님 병원 다니시니까 엄마 상태를 모를 리가 없죠. 옆에서 많이 챙겨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어머님은 친정에 반찬까지 해서 갖다 주실 정도예요. 저한테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아버지 아플 때부터 병원 자주 들러주고 챙겨주시고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잘해주세요. 그럼 뭐 걱정은 없긴 한데 남편하고 사이는 어때? 돈 밝히는 스타일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 본인 벌이도 괜찮고 시댁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거 없지? 남편이요? 남편도 자기 직장 번듯하게 다니고 시부모님도 아쉬울 거 없는 분들이고 다들 돈에 쪼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금전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그러진 않았어요. 친정집에 건물도 있고 재산도 많다며. 근데 어머님 치매 걸리셔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 요새 이런 말 안 쓰긴 하던데 금치산자로 만들어서 돈 빼돌리고 그런다는 말도 많잖아. 일단 친정엄마 걱정하는 것도 좋은데 주변을 잘 살펴봐. 진짜 중요한 일은 주변에서 일어나더라고. 우리 형제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서로 얼굴도 안 보거든. 그래요? 친정 다른 식구들도 시댁도 다 여유로워서 크게 걱정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른다. 원래 사람 속이 제일 시커먼 법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나라고 우리 형제들이 그런 줄 알았겠어? 나도 겪어보니 황당하더라고. 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 그 소리를 들으니 괜히 불안해졌는데 얼마 뒤 남편이랑 친정집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엄마랑 얘기하는데 얼굴에 그늘이 있더라고요. 아휴, 나 때문에 너희 둘이 고생이다. 나 때문에 신경 쓰이고 많이 힘들지?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장모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데요. 장인어른 안 계셔도 장모님이라도 계시니 항상 든든해요. 장모님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살면 뭐해. 사람이 멀쩡해야지. 건강하게 오래 살면 몰라. 안 그러면 오래 살 필요가 없어. 나 이러다가 진짜 금치산자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엄마, 요즘 금치산자라는 말 잘 쓰지도 않던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자꾸 걱정이 되니 그렇지. 네 아버지도 안 계시고 넌 어쨌든 따로 살잖아. 나 혼자 있는데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아무튼 고민이야. 제가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남편이 웃으며 나서더라고요. 장모님, 만약에 장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치산자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후견이는 이 사람이잖아요. 딸이 일순위로 떡 버티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장모님이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죠.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똑 부러지게 뭐든 잘하잖아요. 그런가? 하긴 얘가 어릴 때부터 뭐든 잘하긴 했지. 아무튼 사위가 그렇게 말해주니 든든하네. 남편이 나서서 제가 1순위다, 후견인이다, 잘할 거다 하니까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안심이 됐어요. 나중에 엄마도 사위 참 잘 봤다며 어른한테 잘하고 저를 믿어주는 거 보니까 평생 같이 살아도 되겠다며 결혼 잘했다고 칭찬 일색이었어요. 저도 남편한테 너무 고마웠고 항상 신경 써주시는 시댁 어른들한테도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건물은 김서방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아버지 회사나 다른 재산이야 네가 관리한다 쳐도 김서방이 인맥도 넓고 재테크 쪽으로도 밝잖아. 처음에는 회사 쪽으로 생각했는데 그건 네가 더 적합할 것 같고 건물은 사위가 맡는 게 더 나을 것 같네. 건물 맡긴다고요? 관리하는 거야 김서방이 잘하긴 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스럽긴 하네. 암튼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면 맡기면 되지. 내가 얘기해볼까요? 아니, 내가 전화하지 뭐. 너한테 먼저 의논해 보는 거야. 네 생각은 어떤가 해서.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엄마 생각에 김서방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너한테 안 맡겼다고 서운해할까 그렇지. 딸 놔두고 사위한테 맡긴다고.
에이, 나 안 그래요. 엄마 말대로 재산이 건물만 있나? 다른 것도 많은데. 그리고 그냥 준다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사위한테 맡기면 좋죠. 김서방도 엄마한테 정말 잘하니까. 그러게, 가족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 남한테 맡기려니 내 건강이 이러니까 괜히 불안해져서. 암튼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엄마는 남편한테 건물 관리를 맡겼고 남편도 그쪽으로 머리가 트여 있어서 그런지 공실도 줄었고 병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병원은 시아버지가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인들 통해 소개 받아서 병원이 하나둘 들어온 것 같은데 어느덧 보니 한 층이 다 병원으로 가득 찰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엄마 건물에서 병원장님들 보고 있다길래 만나러 갔거든요. 그때 1층에 부동산 사장님이랑 만났는데 평소랑 다르게 너무 불친절해서 놀랐어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제가 자주 안 왔다고 서운하셨어요? 아시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제가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이제 더 자주 올게요. 자주 올 필요 없어요. 거래도 다 끊어놓고 무슨... 우리가 아무리 세입자래도 어머님하고 오래 거래했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죠. 네? 거래를 끊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건물 관리 안 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명의는 엄마의 이름이어도 남편이 건물 맡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쩐지 이번에 들어온 병원들은 죄다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하길래 속으로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우리도 새 꼬박꼬박 잘 내면서 거래 깔끔하게 하는 거 어머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 우리 내보내려고 하시는 건가 싶어서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엄마가 여러모로 건강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알아서 하니까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암튼 기분 푸세요. 제가 얘기해서 사장님 섭섭하지 않게 할게요. 뭐 그렇게 해주면 고맙고요. 근데 갑자기 병원 많이 들어오는 거 뭔가 이상한데 조심해요. 남편분이 맡았다고 해서 할 말은 아닌 거 알지만 내가 이 바닥에서 일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죠? 피 섞인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계약 많이 하는 거 불안하니까 계약서 잘 살펴봐요. 부동산 사장님 말씀처럼 갑자기 병원도 많이 들어오고 계약도 빨리빨리 해버리는 게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디서 계약한 거냐, 매번 1층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는데 갑자기 바꾸면 우리 엄마 입장도 난처하다고 슬쩍 얘기해봤어요. 남편은 시부모님 지인 통해서 계약한 거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 걱정 말라고 할 뿐이었죠. 여태 시댁 식구들이 저희한테 잘해준 걸 생각하면 설마 속이기야 하겠나 싶어 알겠다고 하고 말았어요. 어쨌든 엄마 건물 잘 맡아서 관리해주고 있는데 괜히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입니다. 김선호 씨 부인 되시죠? 박정숙 여사 따님 되시고요. 네? 네, 맞는데요? 경찰이요? 무슨 일이세요? 네,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두 분이 서해에 출석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와주셔야겠는데요? 그 말에 저는 불안해져서 바로 날아가다시피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들어가 보니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잡혀 있었고 친정엄마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여보,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님, 어머님은 왜 여기 계시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인간들한테 제대로 속았다. 이것들이 건물 관리해준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야금야금 뜯어먹고 있었네. 김서방이 뒤통수를 제대로 쳤어. 뭐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사람이 뭘 어째요? 알고 보니 남편은 엄마 건물 관리해준다면서 중간에 상가 계약금을 다 빼돌리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는 후견이는 딸이니까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놓고 뒤에서 시부모님하고 딴짓을 했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어떻게 아픈 엄마 두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건물 명의까지 넘겨줬으면 아주 다 팔아먹었겠다. 그치? 이게 제정신이면 할 짓이야?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제 눈을 피했고 경찰이 절 말리더라고요. 저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가 조사를 더 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이분이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이 지금 적자 수준을 넘어서 폐업해야 할 정도더라고요. 빚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머님 건물 갖고 장난친 것 같네요. 어머님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 진정하세요. 시아버지 병원 적자가 심각해져서 빚이 많아지니까 이것들이 시아버지 병원이며 집 다 날아갈까봐 어떻게든 친정엄마 금치산자로 신청하고 조금씩 돈 빼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친정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친정엄마는 벌써부터 시댁 식구들 속내를 알아차리고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찾아가서 상태 괜찮냐, 혼자 재산 관리할 수 있냐고 걱정하니까 그때 친정엄마가 속으로 너네 시댁 식구들이 슬슬 우리 재산 노린다는 걸 알았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을 할 수는 없으니 뭔가 잘못하는 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해요. 엄마, 그럼 치료받을 때도 뭔가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엔 나도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서 바깥 사돈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고 상담받으며 의지를 많이 했지. 도움도 많이 됐고 워낙 잘 챙겨주시는 스타일이라 심적으로 안정도 많이 됐어. 근데 점점 약 복용을 권하니까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 얼마나 구구절절 설명하든지 약을 먹긴 해야 하는가 보다 싶더라고. 우울증도 약으로 조절이 되는구나 싶어서 먹었는데 뭔가 이상해지더라고. 약에 뭔가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약도 모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뭘 아니? 아는 것도 없고 당장 힘드니까 네 시아버지 말만 믿고 약 처방 받았는데 약 먹을 때 뭔가 이상해지는 게 심상치 않다 싶더라고. 여러 병원 돌아다니면서 다 진단받아 보니 바깥 사돈이 날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거더라. 뭐라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다고? 그러게 말이야. 하늘이 노할 일이지.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약을 먹여서 병자로 만들 생각을 해? 그것도 의사가. 내가 정신과 쪽 보험을 안 들어놔서 진단서 끊을 일이 없었는데 약 종류도 검색해보면 크게 이상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몰랐지. 그래서 어쩌다 알게 됐어? 그러다 왠지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데로 가보고 약봉지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의사들이 하나같이 나처럼 약간 우울한 정도인 사람이 먹을 약이 아니라고 하대. 중증 환자들이 먹는 약이고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 이거 처방해준 데가 어디냐고 자기들이 더 역정내더라. 그거 듣고 얼마나 기가 차든지. 그때부터 약 안 먹었지? 다 버렸지? 그럼 그거 먹다 더 안 좋아지라고? 그 뒤로 계속 약 안 지어 먹고 대충 먹는 척만 했지. 그러다 그 집안 식구들 하는 꼴을 지켜봤는데 네가 저번에 부동산 사장님 얘기하니까 그때 뭔가 감이 오더라. 제가 부동산 사장님이 되게 불친절하게 대하더라며 남편이 계약을 다른 데서 하더라고 엄마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전 그냥 남편이 관리 잘하고 있긴 한데 부동산 사장님하고 트러블이 있으니 참고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엄마는 거기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부동산 사장님한테 따로 연락해서 건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셨고 관련 서류도 싹 다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셨다 해요. 서류를 보니 남편하고 시부모님이 짜고 상가 계약금을 뒤로 빼돌리는 게 보였고 확인하자마자 바로 경찰 불러서 잡아가게 했다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었고 저도 남편이며 시부모님이며 너무 실망스러워서 법대로 처리하게 뒀어요. 엄마가 검사 쪽에 졸대서 처벌 세게 받도록 했고 징역형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냥 고소했으면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인맥 동원하니까 진단서 위조한 거 말고도 경영하면서 잘못한 것까지 다 털려서 제대로 콩밥 먹일 수 있었어요. 엄마, 시아버지 징역형 받았다고 했지?
부동산 쪽 사건이 워낙 많이 터져서 조사가 제대로 될까 싶었는데 인맥이 진짜 무섭긴 하네. 이것들이 내 뒤에서 일 꾸민 거 생각하면 셋 다 콩밥 먹였으면 했는데 김서방은 벌금형 정도라더라. 징역형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할 수 없지. 네 시어머니는 직접 뭘 한 게 없어서 처벌은 안 받는다던데 아휴 괘씸해. 마음 같아선 두들겨 패고 싶은데. 됐어. 그래도 시아버지 병원도 완전히 공중분해 됐잖아요. 빚은 고스란히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갈 테니 둘이 뼈 빠지게 일해서 갚아야지. 우리도 피해보상 민사 걸어뒀잖아요. 처벌만 받을 게 아니라 돈도 토해내야지. 없으면 벌어서 갚아야 되고. 어디 남의 계약금을 가로채?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너 이혼 절차는 뭐 어떻게 됐어? 저번에 형사조사 들어갔을 때 바로 이혼 소송 걸었어요. 그 인간 빈털털이라 뭐 받을 게 있겠냐만 그래도 뭐라도 받아내야지. 내가 조용히 헤어지진 않을 거니까 제대로 털어줄 생각이긴 한데 뭐 받아낼 거나 있겠어. 아무튼 이혼 쪽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하니까 맡겨두면 알아서 잘 해줄 거야. 저도 엄마 인맥 동원해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 중에서도 실력 좋은 분 섭외해서 이혼 소송을 걸었거든요. 남편이 이미 돈 한 푼 없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남은 거 없이 탈탈 털어주려고 강하게 나갔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거니 남편이 깨갱하는데 이 인간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헤어질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아버지 빚 갚는 것도 정신없는데 그냥 합의해서 이혼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위자료 줄 돈도 없어. 넌 잘 살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 그냥 헤어지면 될 걸 이렇게 시끄럽게 일 키울 필요가 있어? 너나 나나 끝장 받고 볼 거 다 받고 같이 살 이유 없잖아. 근데 뭐하러 소송을 걸어? 아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장난해? 내가 왜 그냥 이혼해줘? 털어내서 먼지까지 없애야지. 너네 같은 범죄자 가족은 제대로 혼쭐 나봐야 돼. 어딜 엄마 건물 갖고 돈 장난을 쳐? 여태 우리 부모님 재산 보고 나한테 잘해줬을 거 아니야. 진짜 돈이 무섭다 무서워.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너네 엄마 정신병 걸린 거 도와줬더니 뭐라고? 내가 니네 친정도 알고 직장도 아는데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그 말에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애가 없는 게 진짜 다행이다. 너 같은 거 닮은 애 낳았으면 어떻게 키웠겠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난 너랑 더 왈가왈부하며 시간 낭비하기 싫거든? 할 말 있으면 변호사한테 해. 그분 가사 쪽으로 아주 유능하신 분이거든. 그렇게 남편은 땡전 한 푼 없이 빈몸으로 쫓겨나야 했고 심지어 저한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안 준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죠. 내가 돈이 어딨어. 너도 진짜 징글징글하다. 어떻게 나처럼 빚만 있는 사람한테 위자료를 달라고 해? 악마도 그 정도는 안 하겠다. 뭐래?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위자료 달라는 거지. 내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잘못했고 법원에서도 내 편 들어주잖아. 그럼 네가 위자료 줘야지. 왜 안 주려고 해? 나 돈 없다니까? 없는데 어떻게 줘? 못 줘. 그래? 그럼 강제 집행하지 뭐. 요즘 법이 참 잘 돼 있어. 내 변호사가 벌써 네 월급 감료했거든? 안 줘도 자동으로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 안 주면 바로 집행할 거니까 진짜 월급까지 털리기 전에 위자료 내놔. 제가 강제 집행할 거라고 겁주니까 바로 위자료 마련해서 주더라고요. 찌질함이 한도 초과인 이 남자랑 도대체 왜 같이 살았나 싶었어요. 물론 연애할 때야 잘해줬고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잘해주긴 했지만 이래서 사람은 10년, 20년 알아도 모른다고 하는 건가 봐요. 시어머니도 울먹거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 번만 좀 살려줘라. 병원비 갚기도 힘들어. 너희는 돈 많잖니. 위자료까지 받아갔으면서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빚 갚는 거 조금은 도와줘라. 예정을 생각해서 도와줘.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서 우리 엄마 돈을 가로채요? 우리 엄마 건드리고 무사할 줄 알았어요? 어머님 연금도 나오고 그 사람 돈도 벌고 하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더 연락하지 마시고요.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는 알아서 빚 갚고 사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전 남편 사이에 애가 없는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저런 집안 피 섞인 애 낳았다가 전 남편이랑 똑같은 짓 하면 어쩔 거예요. 어쨌든 저도 허술한 수에 속아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엄마가 현명하게 잘 처리해서 재산도 지키고 이혼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엄마 잘 모시면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 잘 지키며 살 거예요.